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가 우리 첫 주제가 춘추 좌시전이죠. 춘추 좌시전이나 이제 뒤에 공양전, 공양전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도 보이시나요? 예. 요 시대적인 배경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보여주는 그 내용이 그 서주 시기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은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나라는 하은주 할 때 무왕이 이제 은나라 마지막 폭군인 주임금을 베고 성립한 정권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무왕이 독자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그 아버지인 그 문왕의 기본적인 그 기초닦기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지금 뭐 여기 유명 선생님도 계십니다마는 문왕이 그 폭군 주임금의 박해를 받아서 유리라는 땅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박해를 받으면서 그 우한의식을 가지고 주역의 괴유사를 썼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제도권에서는 그걸 신빙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언제 졌는지는 분명한 건 아니고,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지난대에 그 정리됐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고요.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논어도 마찬가지예요. 논어도 완전한 판본으로 재정리된 건 한나라 초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문왕이나 공자가 주역이나 논어에 그 반영된 내용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런 배경을 베이스를 깔고 접근하고 인용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교육사한다 뭐 팔괘는 뭐 복희씨가 걷고 이런 식으로 제야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논문을 쓰면 제도권 심사에서는 죄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나는 어떤 학자의 설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옳은 거고요. 여기 그 보시면 주나라가 이제 가운데 여기 있잖아요. 요 사천 지방이 나중에 이제 진나라가 토대를 잡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진나라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그 나라가 이제 주나라인데, 그러니까 은나라를 멸하고 이제 주나라 수도를 처음에 호경에 그 도읍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나급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글자 보이나 모르겠네. 보입니까? 나급. 보이면 보인다고 뭐, 예, 고개라도 끄덕거려야, 그러면 낮춰 보이면. 봤으니까 됐죠? 여기에 도봤을 서주라고 그러고요. 여기 요 견융의 침입을 받아서 나급, 이게 낙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낙양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 여기를 동주라고 그래요. 동주시기라고 그러고, 이 동주를 전반부를 춘추시대, 후반부를 전국시대라고 한다. 그러고 나서 여기 가장 미개 국가였던 사천성에 도읍을 했던 진나라가 전체 중국을 먹어요. 통일을 해요. 그것도 한 10년, 9년 정도에 다 이따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인구가 15억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뭐 코로나가 미국이 더 많아졌어요. 참 뭐 저는 중국 한 5번 갔었나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뭐 사대주의는 아닙니다. 그 다양성과 그 스케일에 갈 때마다 그 놀라는 느낌, 놀라운 느낌을 받는데, 이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실제로 현재 이 중국의 소수민족이 55개 그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한족이 가장 많지만 한족이 아마 제가 알기에 3분의 1은 가짜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족이나 뭐 티베트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생신고할 때 뭐 의료보험이나
그 학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고할 때 자기 출신 종족을 기록할 수도 있고 한족으로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서주와 동주를 아셨고, 그러면 주나라는 주임금 뵐 때만 있었냐? 그거 아니에요. 주나라 그 무왕이 쿠데타를 성공해서 이제 초대, 소위 말하는 천자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우는 주공이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병법으로 그 외교 안보 전략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 강태공이에요. 근데 강태공을 누가 그 모셔왔냐? 아버지 문왕이 모셔온 거죠. 요 고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근데 문왕은 박해를 받다 결국은 죽죠. 죽고 이제 무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그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그 창업하는 게 호경에 도읍한 거고, 그 문왕의 아버지 태왕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더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요게 노노맹자에 이런 일화가 많이 나와요. 자꾸 이제 이민족이 침략하니까 그 태왕이 이렇게 자꾸 침입하는 것은 이게 이 땅을 넘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을 넘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다른 곳으로 갈 테니 우리 백성들은 여기서 비옥한 땅에서 살아라. 그러는데도 다 버리고 태왕을 따라서 자꾸 남진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고, 이때 문왕이 이제 그 아들 문왕이 이 스토리가 무지하게 많고 노노맹자의 이번 강의도 다시 말씀드리면 요 역사 배경을 알고 노노맹자를 보면 다시 보여요. 노노맹자가 이 과정을 알면 왜 공자맹자가 이토록 문왕과 무왕 이 스토리를 즐겨 인용하고 재해석하고 있는가. 공자맹자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묵자라든가 그다음에 장자에 나오는 우화, 그다음에 뭐 순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묵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고전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묵자입니다. 근데 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묵자는 하층민의 대표였지만 본인 자신은 굉장히 박학다식한 학자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요 과정, 약간 북쪽에 있다가 계속 남하하면서 호경에 도읍한 게 서주고, 약간 동천을 한 게 낙양, 요게 동주고, 여기서 주나라가 전반부를 춘추시대, 그러니까 춘추시대나 동주시대는 쉽게 말하면 이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중원의 국가들에게서 인정을 못 받았던, 왕실은 존재했지만 명분만 있었던 천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자 첫 편이 뭐예요? 양해왕이잖아요. 양해왕은 그 양나라는 원래는 그 위나라가 진나라가 한위주로 분열됐던 위나라가 나중에 대량인,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따 전국시대 지도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양나라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제후잖아요. 제후인데 본인이 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참칭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자가 아닌데 왕이라고 하는, 천자와 왕은 동격이었는데 동주시대 오게 되면 제후들이 다 자칭 천자요 자칭 왕이라고 한다. 본래 주나라 초기에는 천자는 왕이고 제후는 군주로서 이렇게 엄격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백가가 활동했던 춘추전국 시대는 쉽게 말하면 천자의 권위가 추락하고 누가 더 힘세냐, 약육강식을 겨루었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나라는 처음에 75개국 정도가 이제 제후가 있었는데 점차 분열되면서 이제 수백 국가로 이제 분열이 되고, 요게 춘추 시대로 오면은 결국은 다섯 나라의 패자, 춘추 우패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후반부 정국 시대로 오면 일곱 나라가 패자를 겨루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9년 정도,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진나라가 차례차례 한 나라 두 나라 주변 국가를 먹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나라를 병합하면서 중국 전체를 최초로 통일하게 되는 거죠. 요 과정이 주초, 주나라 초기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면 뭐예요? 뭐 하고 싶은 수다라도 떠시고 그러시지. 자, 요게 동주 시대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계략적인 것만 그려놓은 거예요. 진나라가 딱 떴죠? 여기 서쪽. 요 주나라 왕실, 요 조그만 여기 중앙에. 사방에 진나라. 요게 이제 그 전국시대 가면 세 나라로 분열해요. 한, 위, 조. 이걸 삼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와 관련된 나라가 이제 노나라 여기. 잘 보이시나요, 지도? 아니, 저녁 드시고 꿀로 반찬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 나라고요. 정나라. 그 다음에 뭐 채나라. 역시 초나라가 크죠. 예. 이렇게 이제 되고 명분만 있었던 점차 분열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굴하지 않고 계속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좀 빨라졌네요. 제가 느끼기에도. 요게 전국시대, 다시 말하면 진나라 통일 이전의 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 춘추 시대부터 전국 시대 초기까지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아니 오늘 못 다룰지 모르겠는데 내일 다루려고 하는 춘추 좌시전, 공양전, 공양전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뭐겠어요? 서로 누가 힘세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 먼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 합종설 종으로 합하자는 주장은 요거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아, 요걸 보여드릴까? 요렇게 세로로 연합을 해서 세로로 연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나라와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진나라가 이제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입을 쫙 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어흥이라고 그러나? 근데 결국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도 잘 그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왜 고대 그 마크를 보면 호랑이가 이렇게 그 대륙을 웅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연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등허리를 쥐고 있는 부담스러운 토끼 영상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진나라 봐요. 아가리를 벌리고 있잖아. 결국은 다 먹혀. 예. 이 한나라부터 먹혀요. 위나라 한나라부터. 이게 뭐겠어요? 달나라에서도 보인다는 예, 만리장성. 통일하고 나서 이걸 왜 쌓았겠어요? 오랑캐 침입의 경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남쪽으로 또 수비대를 보내가지고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요게 합종설이에요. 종으로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자. 그럼 반대로 연영설은 뭐냐면 진나라 기준으로 해서 진나라가 먼 나라와는 교류를 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가까운 나라부터 잡아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장의가 주장하는 이론이죠. 그 합종설은 소진이 주장한 이론이고 합종연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정치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뭐 지금 선거판 뭐 합쳤다 나눠졌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나라가 가장 먼저 먹히고 두 번째가 조나라가 진나라한테 먹히고 세 번째가 위나라. 그러니까 여기 인접 부근에 다 먹히죠. 다 먹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나라 이 가장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초나라를 먹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연나라 제나라가 남거든요. 근데 여기 그 사기열전에 보면 참 스토리가 많죠. 그 연나라에서
그 진시황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는 예전에 황순생 사기열전 강의 들은 기억나나요? 예. 옛날에서 형가라는 이게 그 영웅 장혜모 감독의 영웅 주제 그 소재가 되는 그 스토리예요. 자객을 보내잖아요. 자객을 보내는데 그 형가라는 자객을 보내는데 이 형가라는 자객이 이제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사기 자객 결전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비록 자객이라고 할지라도 기록에 남게 된다. 그래서 자객 결전이 사기에 있잖아요. 근데 형가는 조건을 내세워요. 진나라의 장군으로 있다가 연나라로 망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진나라가 계속 외교 관계로 혹은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 장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가가 그 장수의 목을 따서 주면은 내가 신뢰를 받고 가서 진시황의 목을 따겠다. 그 오케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나라가 탐내는 연나라의 요충지의 지도를 준다면 그것과 함께 그 지도 속에다가 비수를 싸갖고 와서 이게 받치면서 하고 그 저격하겠다. 근데 이게 이름이 누구예요? 이연걸이죠? 예. 영웅 보셨나요? 영웅 스토리가 이거를 각색한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진시황 면담까지 성공하지만 지도를 피다가 이 뭐야 비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못 찔렀어요. 근데 또 때마침 이게 진시황이 그 보약을 먹는다고 그때 탕약이 올라올 때쯤인데 탕약을 들고도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탕약을 자기가 던져버렸어. 그 바람에 결국 잡혀가지고 난자당해서 자객이 죽고 실패했죠. 그 바람에 대대적으로 연나라를 공격해서 복속하고 제 나라는 거저 먹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초로 이 광범위한 땅을 일통하는 그래서 모든 제도를 바꾸게 되죠. 어떤 점에서 서주 초기에 봉건제가 군현제로 바뀌게 돼요. 사실 군현제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략적으로 이 시대 배경 좀 도움이 여기 대략 나오네. 이게 우리나라가 초기에 안읍에 도읍을 했다가 대량으로 옮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나라가 돼요. 그래서 양나라 해왕을 맹자가 만나요. 그래서 맹자 첫 편이 양해왕짱입니다. 시대 배경 잘 이해하셨나요? 아니 그 여성 동지들은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뭐야 또 이게 왜 이러지? 아 이거 떴는데 안 떴구나. 자 교재를 피시죠. 자 여기 도입부 안 선생이 좀 읽으시죠. 춘추자시전 BC 35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춘추라는 책에 좌씨가 주석을 단 것이다. 열국의 흥망과 패권의 추이를 더듬고 춘추 시대의 인간 군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으며 춘추의 경문에 주석이 따르는 스타일로 BC 700년경부터 약 250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로 기록했다. 전 이- 30권. 예.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으니까 공자하고는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날 때 좌시전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유로부터
21년에 진나라가 통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60 정도 전에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뭐 차차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첫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겠네요. 보통 춘추라는 책이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맹자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지만,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학자가 많아요. 근데 춘추라는 내용은 공자가 직접 본 내용보다는 전해 들은 내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나라 요 얘기를 또 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얘를 클릭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그거 참 이상하네. 할 수 없네. 그러니까 설명을 지도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공자가 이제 춘추를 쓴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본 거보다는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뭐야? 내가 빠져나와가지고 아, 교수님 나가신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시간 다 돼서 나간 것 같은데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방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다시 초대를 하셔야겠어요. 뭘 초대해? 그냥 끝내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들어가 볼게.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그